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레미안 위포레 카운티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0개 동으로 총 9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며 용적률 259%, 건폐율은 17%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084대로 세대당 1.15대입니다. 34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 4,800만원, 보유세는 약 89만 2,08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6억 1,300만원에서 최고 13억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월계점 1.2km, 하나로마트 월계점 1.3km, 롯데백화점 미아점 2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노원을지대 병원이 약 2.5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87개, 약국 30개, 편의점 20개, 마트 3개, 학원 31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장곡 초등학교 423m, 남대문 중학교 244m, 석관 고등학교 1.5k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아름드리 어린이집 55m와 국공립 장위삼동 어린이집 123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들고 지역이 855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35분, 강남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한국 경제는 수년간 부동산 부양을 통해 버텨왔지만 결국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 금융 비율이 1.6배를 넘어섰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0조 원, 보증은 1,060조 원, 금융상품은 37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한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부동산 금융이 경제 위기의 주범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총량과 전세보증 등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고위험 가구는 38만 가구를 넘어섰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상 또는 DTA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100% 이상인 잠재 고위험 가구는 356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자의 3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즉, 이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구가 대거 존재하고 있으며 하우스푸어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하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재고를 가게가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빠져나가고 있었고 반면 가게는 여전히 대출을 늘려가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부양은 전세 보증 확대와 정책 금융 완화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SGI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기존 대비 10%포인트 낮추고 보증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 비율은 50% 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은행이 대출을 더 이상 쉽게 내줄 수 없음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축소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의 금리는 예금금리나 가계대출금리 대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으며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3월 말에 겨우 규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4월과 5월에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CDS 프리미엄 국가부도 위험지표의 급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CDS 프리미엄은 정치 경제 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고위험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에 자본이 몰렸고 이는 과잉 대출과 과잉 보증을 통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부작용이 연체율, 부실채권, 보증기관의 재정위기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보증이 줄면 대출도 줄고 대출이 줄면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도 축소되면 실수요자의 구매력은 급감합니다. 내 돈도 줄고 대출도 줄고 전세 보증도 줄고 그 어떤 기반도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대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양은 빚을 통해 이뤄진 허상이었으며 그 허상이 사라지는 순간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폭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진 나라의 실상이 드러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